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OFDM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수학적인 지식들, DSP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OFDM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를 없애고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 강인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FDM 스트럭처를 보는 것이 이번 차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FDM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있는 채널 모델을 디스크리트 시퀀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XN이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이고요. HN이 결국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N이 보내지는 시그널이고 그랬을 때 HN이 결국엔 채널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LTI 시스템 채널이 됩니다. 채널이 되고 무선 채널이 되고요. 받아진 시그널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YT가 주어지게 되겠죠. 노이즈를 우리가 WT라고 했으니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강조하기 위해서 W로 표시했으니까 W로 우리가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채널이고요. 채널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여기 LTL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HN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퀀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N이라고 했을 때 N에 대해서 1, 0.5 이렇게 주어지는 1, 0.5 이렇게 주어지는 시퀀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XN을 순차적으로 보내면 어떤 시그널들이 YN이 받아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주어지는 시퀀스죠. HN이 1, 0.5로 주어질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HN이 우리가 임펄스의 델타 N 플러스 0.5의 델타 N 이렇게 주어지는 시퀀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씁시다. N이라고 씁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XN이라는 시퀀스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XN이라는 시퀀스를 그러면 이번에는 XN을 이런 시퀀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1이 쭉 가는 이런 시퀀스다. XN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채널을 거쳐서 이렇게 컨볼루션 된 시퀀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HN에 우리가 HN을 갖다가 반전해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반전해서 HN 시퀀스를 반전한 시퀀스 우리가 인덱스를 n-n으로 거꾸로 하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시퀀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시퀀스가 이거를 HN에 반전된 시퀀스라고 합시다. H에 마이너스 n을 해서 주어지는 시퀀스는 여기서 1, 0.5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죠. 쭉 진행되면서 곱해서 나온 시퀀스들을 다 더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Y의 n은 어떻게 주어지죠? 얘는 1 곱하기 1 하니까 1이 나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1이 이 지점에 가서 마이너스 1과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0.5 하니까 마이너스 0.5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지점하고 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0.5 그래서 마이너스 1.5 지점. 여기서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1하고 마이너스 0.5니까 0.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 0.5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0.5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여기서는 1, 마이너스 0.5 하니까 0.5가 또 될 것이고 이런 형태로 그리고 1, 0.5 하니까 1.5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런 형태의 아웃풋 시퀀스가 리니어 컨볼루션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니어 컨볼루션의 결과고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신 시그널에서 노이즈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 받은 시그널에서 보낸 시그널이 뭔지를 갖다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거죠. 받은 시그널에서 보낸 시그널이 뭔지를 추정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다 곱해져서 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왜곡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죠. 이게 1, 마이너스 1, 이 시그널로 완벽하게 복원하려면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디컨볼루션을 해줘야 되고요. 디컨볼루션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국에 HN 채널은 이렇게 1, 0.5 이렇게 생기는 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HN의 채널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바로 가는 시그널이 탭이 있고 딜레이 된 시그널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한 번 딜레이 된 이런 바닥에 거쳐서 가는 그런 딜레이 탭이 하나 있는 시퀀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 시그널이 임펄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0.5가 나오고 이런 시퀀스 채널의 경우에는 무선 채널의 경우에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시클릿 프리픽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DFT 결과에서 배웠듯이 주어지는 무선 채널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는 분명히 리니어 컨볼루션입니다. 이 결과는 이 결과가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리니어 컨볼루션이라는 거예요. 리니어 컨볼루션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DFT를 통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을 바꿔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서큘러 컨볼루션이 실제로는 DFT의 결과에서 곱하기 연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니어 컨볼루션을 통과하지만 실제로는 서큘러 컨볼루션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리니어 컨볼루션을 통과해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값이 서큘러 컨볼루션이 되는 그런 시퀀스를 갖다가 요 XN에다 디자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XN을 잘 설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했죠? 서큘러 컨볼루션하고 리니어 컨볼루션의 관계에서 서큘러 컨볼루션은 어떤 XN, HN에서 요 XN을 갖다가 우리가 주기 신호로 만들어서 리니어 컨볼루션을 통과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결과가 리니어 컨볼루션을 사용했지만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냐면 시클릿 프리픽스라는 것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주기 신호가 아니지만 주어진 시퀀스를 주기 신호처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리니어 컨볼루션의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테일 부분이나 머리 부분에 그걸 앞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부분을 앞에다 붙여주거나 앞에 부분을 뒤에다 붙여주는 걸 우리가 프리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주기 시퀀스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패킷이 이렇게 있다. 패킷 우리가 시퀀스 심벌들이 있다라고 하면 총 n개의 심벌들이 있어요. 이렇게 n개의 심벌들이 있다라고 하면 끝에 n-1개의 심벌 부분을 앞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띄어서 앞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1이 더 붙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n-1개의 시퀀스가 앞에 붙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총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총 길이는 뭐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는 n 플러스의 n-1이 되겠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클릿 프리픽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클릿 프리픽스 줄여서 우리가 CP라고 얘기하고요. 시클릿 프리픽스를 뒤에 부분에 꼬리 부분에 시퀀스의 값을 갖다 앞에다 붙여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L의 길이는 n 플러스 n-1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그널을 갖다가 시퀀스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클릿 프리픽스를 우리가 새로 붙여서 리니어 컨볼루션을 통과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주기 시그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앞에 부분을 또 뒤에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선 적어도 이 부분이 이 끝에서 반복되니까 주기 시그널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리니어 컨볼루션을 통과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 거예요? 리니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통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큘러 컨볼루션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앞뒤에다 우리가 IDFT나 DFT를 붙였을 때 고배 연산으로 그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서큘러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해주면 손쉽게 OFDM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N 컨볼루션, 리니어 컨볼루션이죠. HN을 생각하는데 XN은 우리가 인피니트한 랭스를 가지고요. HN은 우리가 랭스가 M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이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어떻게 붙일 거냐 하는 거예요. 인피니트한 랭스 xn. 실제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들은 어떤 m의 길이만 딱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처럼 길이가 딱 n개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 길이가 n이 아니라 무한히 긴 경우에는 그럼 시크릿 프리픽스를 어떻게 붙이고 사용하는가 하는 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n을 우리가 인피니트한 시퀀스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xn은 n개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1에 n 시그널, 그다음에 x2 시그널, x2n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길이를 n개씩 쪼개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게 핵심이죠. x3의 n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주어지는 패킷을 n개씩 쪼개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길이를 n개로 이렇게 쪼개서 무한히 긴 시그널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는 시퀀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xn의 이 쪼개진 파티션된 이런 시퀀스들에다가 부분 시퀀스들에다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x 프라임 n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x 프라임 n은 우리가 xn에다가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준 거예요. 프리픽스를 붙여둔 연산을 해준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개 길이를 가지는데 이 n개 길이를 가지는 x1n, x1n에다가 뒤에 부분을 어떻게 주는 거죠? 뒤에 부분을 떼서 이 뒤에 부분을 떼서 붙여주는 거죠. 이 부분을 떼갖고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 이렇게 붙여준 거. 요걸 이제 x1에 n에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뒤에 것도 붙여주겠죠. 뒤에 것도 이렇게 붙여줘서 이렇게 된 시퀀스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오는 거예요. x2n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x2n이 x2의 n에서 요 시클릿 프리픽스를 또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붙여질 수 있겠죠. x3n도 마찬가지예요. x3n도 우리가 x3n의 값에서 바로 붙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x3n은 뒤에 꼬리 부분에서의 일정한 부분을 떼서 여기다가 또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보내면 되겠죠. 이런 시퀀스를 얘를 갖다 이제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서 보내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총 n개였는데 이게 길이는 n개였는데 이거의 길이는 이제 뭐예요? 얘의 길이는 l개가 되겠죠. l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길이가 n-1이라고 하면 n 플러스 n-1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길이가 우리가 l개 이렇게 주어지는 l개로 주어지는 이런 시퀀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HN을 시클릿 프리픽스를 만들고 나서 HN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HN을 갖다가 우리가 컨볼루션으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HN을 놓으면 HN이 우리가 어떤 값이다. HN으로 주어지는 이런 시퀀스가 있다. 라고 하면 HN이 이렇게 짧겠죠. 짧은 시퀀스가 HN을 반전시켜서 이 값을 갖다 어떻게 주죠? 이동시켜 주는 거죠. 이동시켜서 얘네들을 갖다 다 곱해가지고 이동시키면서 얘랑 다 곱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값들을 다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HN과 XN을 바로 리니어 컨볼루션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Y'N이라는 거는 얘는 HN하고 XN의 프라임하고의 리니어 컨볼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N의 프라임이 서큘러 컨볼루션을 군데군데 이렇게 붙여서 연결해 준 거죠. 그런 파티션된 시그널을 우리가 HN 채널에다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시그널이 나오게 될까요? 나오는 시그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YN을 쪼개준 이런 시그널의 앞에 부분이 더 나오는 이런 시퀀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 결과를 여기서 요 앞에 부분 빨간색 부분을 지우고 나서 요 부분을 없애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취하게 되면 요 결과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게 HN과 X1N의 HN과 X1N의 서큘러 컨볼루션이랑 같게 된다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N과 HN의 서큘러 컨볼루션하고 요 결과가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과값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앞에 부분을 다 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들을 다 떼고 요 부분 떼고 시클릿 프리픽스를 지우고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느냐? 요 부분이 각각이 HN과 X2N의 서큘러 컨볼루션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2N의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각각 주어지는 것도 HN과 X의 3N의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이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각각의 결과값을 갖다가 HN과 XN의 서큘러 컨볼루션 값으로 각각 분할해서 한 시퀀스에서 그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었죠. 이렇게 주기 시그널에 대해서 HN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서큘러 컨볼루션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n-1의 길이가 HN의 길이보다 HN의 길이가 m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n-1의 길이보다도 크거나 같으면 요것들이 항상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HN의 길이는 m이고요. 여기서의 길이는 이게 m이 되고요. 이 부분은 n-1의 길이가 되는 거죠. n-1이 길이가 됩니다. 이 길이는 n-1이 되고요. n-1까지가 만족하고 n보다 커도 이 관계를 만족하겠죠. 당연히 주기 시그널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m이 여기서 하나가 여기 딱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값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n-1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해주면 이거 한 칸 더 간 거에 대해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주고 CP를 붙여주고 떼는 과정들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리니어 컨볼루션을 거쳤지만 우리가 원하는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들을 실질적으로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DFT하고 DFT를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XIK를 우리가 K 값이 0에서부터 n-1까지의 패킷의 인풋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걸 갖다 우리가 IDFT를 취해서 XIN을 구할 수가 있겠죠. XIN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XIN 구한 걸 갖다가 YN의 그 리니어 컨볼루션을 취해줍니다. 리니어 컨볼루션을 취해주는데 우리가 YN의 패킷에서부터 받아진 이 YN을 갖다가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제거한 YN 프라임이라고 가정을 하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YN 프라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즉 X1N 이 값들을 결과적으로는 XIK가 원래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인풋 패킷인데 그걸 갖다 IDFT 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YN이라는 건 앞에서 Y1N, Y2N 이 값들을 뗀 거죠. 뗀 거였죠. 그 각각의 값은 이걸 이제 붙여준 건데 Y1N 요 시크릿 프리픽스 빼고 난 나머지 값들 2N Y3N 이렇게 된 거였죠. 이렇게 나오는 값인데 요거의 길이는 모두 n개였어요. 시클릿 프리픽스랑 똑같은 길이들을 다 뺐으니까 이렇게 n개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i번째 yn은 뭐가 나오는 거였죠? 얘는 hn과 x1n, x2n의 컨볼루션이었죠. 그래서 y의 i의 i번째 n이라는 거는 시클릿 프리픽스 빼고 난 다음입니다. 여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클릿 프리픽스를 빼고 난 다음이죠. 요걸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죠? x1n, x2n, x3n이 IDFT의 결과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얘를 우리가 IDFT의 결과다.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원래 IDFT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X의 3의 K에 대해서의 IDFT의 결과를 우리가 X3N이다 라고 놓고 그 다음에 YN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떼고 난 다음에 이 결과들을 우리가 요거를 Y1N 요거를 우리가 Y2N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놓는다는 거죠. Y3N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Y1N, Y2N, 이 YIN은 결과적으로 HN과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의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 결과가 보내지고자 하는 서킷의 값에다가 XIN을 갖다가 서큘러 컨볼루션한 결과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의 DFT 결과가 뭐가 나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DFT를 해준 결과가 뭐가 되죠? DFT 결과가 뭐가 되죠? 각각의 Y의 I의 K가 어떻게 되는 거죠? H의 K 곱하기 X의 I의 K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YIK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이제? 거꾸로 YIK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거는 여기다 실어서 보내는 거죠. 얘를 우리가 IDFT에서 XIN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가지고 리니어 컨볼루션을 하는 시스템으로 채널을 통과시키면 리니어 컨볼루션 된 결과가 각각의 아웃풋이 시클릿 프리픽스를 떼고 나면 그러면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거는 DFT 결과로 봤을 때 그냥 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채널이 이제 컨볼루션이나 리니어 컨볼루션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곱으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DFT 결과에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최초에 보내고자 했던 XI의 K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받아진 결과, 받아진 YN을 갖다 DF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죠? HK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X의 IK는 뭐가 되는 거예요? Y의 I의 K번째 시퀀스를 H의 K로 나눠주면, 그렇죠? 이거 하나의 시퀀스들이니까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나눠줘 버리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인풋 시그널, 그렇죠? 패킷의 I번째 패킷의 인포메이션 XIK를 갖다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총 N개의 패킷들에서의 전체 패킷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XIK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진 시그널에서 I번째 패킷에 우리가 K번째 시그널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시퀀스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번째 패킷의 시퀀스를 가정해서 한번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DFT나 IFFT를 해줘야 되잖아요. IDFT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DFT가 필요하고 첫 번째 필요한 게 IDFT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IDFT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또 필요했죠? 시클릿 프리픽스를 갖다 붙여줬죠. XIN에다가 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XIN에다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줬죠. 얘가 2번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1번이고요. 이게 보내고자 하는 시퀀스를 갖다가 1번에서 여기 보내고자 하는 시퀀스고요. 그걸 두 번째 IDFT 해주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XIT를 우리가 이렇게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주는 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죠?
세 번째가 여기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주는 거. 단계가 CP 붙여주는 게 이게 세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보내서 어떻게 되죠? 시클릿 프리픽스를 제거해 주죠. 이게 네 번째죠. 받은 시그널. 여기 채널 통과하는 게 네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요게 이제 다섯 번째. 채널 통과한 결과를 값에서 시클릿 프리픽스를 빼줍니다. 맞죠? 그렇게 해준 시그널이 뭐가 나왔죠? Y1, Y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removed 시그널, 시크릿 프리픽스 제거한 거, 요게 다섯 번째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DFT에서 요걸 찾아주는 게 여섯 번째가 되겠죠. DFT를 취해주는 거, 요게 여섯 번째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 요 탭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XIK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단계별로 해주면, 결과적으로 보낸 시그널들을 갖다 우리가, HN을 우리가 디컨볼루션을 하지 않더라도 주파수 대역에서 요렇게 한 탭으로 나눠주는 거, 보정해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을 요건 탭 하나잖아요. 탭이 그냥 스칼라 값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특별하게 원탭 이퀄라이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탭 이퀄라이저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x의 0에서부터 x의 n까지 x의 n-1까지의 그런 시그널들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될까요? 인버스 디스크릿 프리 트랜스폼을 해줘서 xk 값들을 구해주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디스크릿 타임 시퀀스에서 결국에 리니어 컨볼루션이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바뀌는 작업들을 CP에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IDFT인데 그걸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IFFT라고 있죠. 그래서 IFFT를 해주면 그렇게 나온 시퀀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X의 0에서부터 X의 n-1까지 있을 겁니다. 소문자로 써주면 되겠죠. 소문자 n-1 이렇게 주어지는 시퀀스들이 주어질 거고요. 그럼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뭘 붙여줘요?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줬죠. 시클릿 프리픽스를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x0에서부터 xn-1까지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주는데요. 여기 좀 좁으니까 다시 요 위쪽에다가 좁지만 위쪽으로 우리가 붙이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쪽에다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여기 주어지는 x0에서부터 xn-1까지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cp라고 하고 주어지는 이 값에서 이 뒤에 부분을 앞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뒤에 부분을 우리가 앞에다 갖다 붙이게 되는 이런 시퀀스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시퀀스가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죠? 추가적으로 뭘 더해주죠? 여기서 x의 n-1이 더 추가로 들어가고요. x의 n-1이 이 부분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시크릿 프리픽스 부분에 n-1서부터 시작해서 x의 결과적으로 x의 우리가 n-1에 플러스 m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n-1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이 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 부분이 여기 떼서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퀀스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n-1의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이 여기까지 들어갔고 요 정확한 값은 여러분들 여기서 2가 돼야겠죠. 이 값이 n-2가 되면 2가 되면 주어질 거고요. 총 길이가 n-1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들어간 값들을 전체를 패러럴 시프트를 해줍니다. 요 값을 우리가 이 값들을 전체 시스템들을 넣어주면 얘네들을 패러럴하게 들어오는 거를 시리얼하게 다 바꿔서 시스템에다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HN에 우리가 채널을 거쳐서 노이즈가 들어가겠죠. 노이즈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온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나온 값을 갖다가 다시 또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그러면 먼저 시클릿 프리픽스를 떼주죠. 그래서 시리얼로 들어온 걸 갖다가 먼저 패러럴하게 다 바꿔주고요. 시리얼하게 들어온 값들을 패러럴로 다 컨버팅을 다 해주면 주어지는 값에서 우리가 여기 시클릿 프리픽스 부분을 앞에 부분을 떼주고 나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떼줄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을 떼주게 되면 시클릿 프리픽스를 제거하고 나면 남는 시퀀스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아웃풋을 내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y0에서부터 아까 yn-1까지 총 n개가 나오겠죠? 그 나온 시퀀스를 이제 뭘 해주죠? FFT를 해주죠. FFT를 해주면 나오는 값이 이제 large YK 그리고 large Y의 0에서부터 n-1까지 주어지게 되겠죠? 0에서부터 Y의 n-1까지 주어지는 이런 시퀀스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뭘 곱해주면 됩니까? 우리가 원탭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1 나누기 H의 0 이런 시퀀스 그리고 곱하기 1 나누기 H의 n-1 얘를 곱해서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x의 0 x의 0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x의 n-1 이런 시퀀스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노이즈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해시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시퀀스들을 보낸 시퀀스들을 HN이 여러 개일 때도 불구하고 탭 수가 있어도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에서 IFFT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IFFT 그리고 FFT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 연산을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단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IFFT를 처음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채널을 통과해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떼주고 그 다음에 FFT 해주고 요 두 단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요 단계가 요걸 이용해주면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이면 요 전체 단계가 뭘로 바뀌는 거죠? 요 부분이 떼고 붙이고 하는 부분이 x0에서부터 xn-1이 y0에서 yn-1까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hn과의 컨볼루션 관계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의 여기 n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hn과 xn의 리니어 컨볼루션이 아닌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주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이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이고 떼고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인풋과 아웃풋이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노이즈가 들어가겠죠.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게 뭐 노이즈를 화이트 가우시안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W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몰 W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서큘러 컨볼루션이니까 서큘러 컨볼루션에 우리가 DFT 결과가 YN과 HN이 YN이 HN과 Y의 K가 여기 YK가 여기 YK죠. YK가 HK와 XK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HK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HN은 우리가 파일럿 시퀀스를 알고 있는 시퀀스를 보내면 HN을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잖아요. 수신단에서. 수신한 게 HN을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DFT를 해주면 되죠. HN에다가 DFT를 해서 HK를 구하고 그 HK로 각각 YK를 원탭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원탭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요 파트를 요 부분을 뭐라고도 한다? 요 과정들을 이렇게 곱해지는 요 과정들을 요거를 원탭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퀄라이제이션.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탭스가 더 많아서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데 여기서는 FFT, IFFT의 그 연산만 복잡도만 필요하게 되겠죠. 총 n개가 필요하겠죠. n개 n by n의 매트릭스 연산인데 그거를 갖다 우리가 n 곱하기 로그 n으로 줄여진 컴플렉시티로 또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OFDM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OFDM의 전체적인 특성들 그런 것들을 좀 봤고요. 그럼 이거 OFDM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댑티브 이퀄라이제이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시퀀스를 가지고 원래는 어댑티브 이퀄라이제이션을 매번 채널이 변할 때마다 계속 계산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댑티브 이퀄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어떤 WN에 대해서 이퀄라이제이션이죠. 필터조에는 이퀄라이저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XN을 추정하는 건데요. XN이 추정하는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에러를 발생하게 되면 얘를 모니터하면서 또 얘를 다시 어댑티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 이퀄라이저를 바꿔주는 거죠. 변환시켜주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시그널들이 채널이 빠르게 바뀔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OFDM 방식에 비해서. OFDM 이렇게 실제로 채널이 변하더라도 뭐만 바뀌는 거죠? 채널이 바뀌더라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바뀌는 게 없고 실제로 FFT 연산은 그대로 우리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OFDM이 성능은 동일합니다. 성능은 동일한데 그런데 성능은 동일한데 무슨 문제가 있죠? 결과적으로 시클릿 프리픽스를 더 붙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클릿 프리픽스만큼 즉 채널의 길이가 요거의 길이가 n개라고 하면 n개 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시클릿 프리픽스의 길이가 n-1개가 더 붙잖아요. 채널 탭보다도 하나 적은 수의 탭에 정보들을 더 오버헤드로 보내야 되죠. 보낼 필요가 없는 건데 중복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n 값이 충분히 크다면 1024개 요게 더 이상 된다면 64개 그렇게 된다면 이 탭이 한 5개, 4개 정도 되는 거는 무시할 수 있겠죠? 1024개면 이 탭이 16개 정도 되는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심토티컬하게 n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 라지 n의 값이 증가해서 우리가 FFT 사이즈를 크게 만들면 실제로 OFDM의 성능이 이퀄라이제이션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성능을 갖다가 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번 차시를 통틀어서 우리가 베이직 컨셉트들을 OFDM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DSP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 무선 채널들 그런 개념들에서 왜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쭉 본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퀄라이제이션이 아닌 이제 우리가 OFDM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체 밴드위스를 잘게 쪼개서 송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하게 된 것이죠. 그 보완하는 방법에서 사용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와 IDFT 시클릿 프리픽스 붙이고 시클릿 프리픽스 수신단에서 떼고 DFT 연산을 통해서 그리고 원탭 이퀄라이제이션을 통해서 OFDM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중요한 우리 OFDM을 처음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컨볼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